네, 안준양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인근 주민과 상인들 그리고 네. 직장인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선례도 있고 해서 그렇겠죠. 네.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서울경찰청은 차벽을 비롯해 가용 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네네네. 나아가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를 전면 금지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시위대는 경찰의 총력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도 무장해서 경찰과 싸우자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다가올 탄핵 선고 때 발생할 수 있는 집회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원칙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그렇죠. 이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그게 보장되어야 되죠. 어떤 이유,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거는 뭐 탄핵 반대 세력에게도 공히 적용돼야 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네, 따라서 아주 기본적이죠. 예. 경찰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집회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일 경우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뭐냐? 네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처럼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집회는 이제 뭐 합법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다만 그 집시법이라고 하죠. 예.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지위나 집회나 시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폭행, 협박, 손괴, 방화가 이루어진 다음이 아니라 네네. 이루어질 것 같다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한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예, 직접적이고 명백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중첩적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럼 직접성과 명백성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집회가 아니면 다 허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근데 다만 시위의 성격 자체를 이렇게 규정한 거 이외에 평화로운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거나 네. 그 안에서 뭐 경찰관에 대한 뭐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나거나 손괴가 일어나면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뭐 처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회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가스통을 들고 간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버리면 그런 그 순간에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네네. 그죠? 근데 또 행위가 벌어진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회에서 근데 혐오 발언이 막 쏟아진다. 이때는 네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 그 혐오 발언 자체를 예. 뭐 처벌하는 법률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뭐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뭐 유럽 같은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뭐 규정도 있긴 한데 헤이트 스피치 분과 저기 금지법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시위 현장에서 좀 과한 소음 규제. 그렇죠. 예,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 요새 혹시 가보신 분들 혹은 뭐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이랑 다르게 막 크레인에다가 대형 스피커 설치해서 막 엄청 시끄럽게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예. 현장에 제재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근처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소음, 예, 강력한 소음 때문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예, 집시법 제14조를 보면은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의 기계나 기구를 사용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북, 징, 꽹가리 요새 안 쓴 지 좀 오래됐을 거예요. 요새 다 스피커니까요. 그러니까 집시법이 얼마나 개정이 안 됐나 오랫동안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하다.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시행령에 보면은 경찰관이 소음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또 주간에는 뭐 75데시벨, 야간에는 50데시벨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규제가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도 왜 이게 규제가 안 되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경찰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오늘 방송 때문에. 예.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실제로 이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스피커를 철거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분명히 뭐 폭행이나 뭐 소요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처벌 수위를 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회를 시끄럽게 했다고 사람을 징역에 가둘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5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나오는데 네. 스피커 하나 설치하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 벌금이 무서워서 이걸 안 하겠느냐 이거죠. 예. 속칭 이제 땡값 이제 물고 말지 뭐 이런 겁니까? 네네. 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규제가 뭐 작동이 못하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그 집시법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이거는 이제 그 막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네. 손괴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럼 네네. 피해가 발생한 거죠. 재산상의 피해가. 그렇죠. 예. 그러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인의 물건이나 이런 게 이제 훼손됐을 경우는 사인이 사인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좀 피해를 입거나 경찰 집기들 있죠, 자동차, 예, 뭐 그런 것들이 손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국가가. 그런데 시위 주체자를 특정한다거나 뭐 시위자를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좀 제가 찾아봐도 기사도 없고. 주최 측은 예. 주최 측을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주최 측은 나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일탈 행위다. 아, 그러면 네. 빠져나갑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에서 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 자체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그 주장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이 곳곳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네네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다. 네네네. 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예, 뭐 인터넷에서 아마 이제 뭐 그 시위에 관한 이제 법률을 좀 보고 그걸 좀 법망을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집시법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모이지 않기로 하고 모이자라는 것 자체가 사전 모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모이기 때문에 예. 뭐 산발적으로 뭐 주체가 없는 것처럼 해서 모이는 것 자체도 주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도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신고하지 않고 하면. 모의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아까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남기신 것 같은데 코드를 뽑아버리면 안 되냐? 스피커. 네, 스피커 관련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법령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좀 보면은 그 미국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네. 소음 기준이 넘어가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소음 유발 장치를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시위나 집회 자체는 무제한 허용이지만 예. 거기에 스피커를 쓰려면 스피커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한국도 법에는 이거를 뭐 사용을 중지시키고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뭐 체포도 불가능하고 이게 압수도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코드를 뽑거나 스피커를 철거하거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사전 차단 말고는 없다. 네네. 이런 얘기 같은데 이제 그래서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네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해서 네. 경찰도 이제 100m라는 이제 최소 간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시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보다는 아마 차벽을 설치해서 여기까지만 못 들어오게 딱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소요 사태를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상인들한테 영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 그렇죠. 예, 실제로 그 근처의 유치원과 학교 11개는 이미 선고 당일에 문을 닫는다고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문화 시설인 그 운영군 같은 경우도 영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 문을 네네. 열었어요. 네네. 근데 뭐 있어요? 손괴나 이런 행위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네네. 그럼 배상이 가능합니까? 뭐 배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접 그 시위대를 특정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게 비용 대비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냥 권고에 따르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안전을 위해서. 예.
마지막으로 짧게 그 이제 그 탄핵 반대자들이 매크로 이용해서 이제 현재 뭐 그 홈페이지에 막 계속 의견을 고 막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법적으로 이게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업무 방해 명백하게 해당이 되고요. 예. 이 반복적인 댓글을 다는 작업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했으니 당연히 업무 방해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